안녕하세요. 한시의징스데이트입니다. 박소연입니다. 얼음이 녹고 싹이 튼다는 절기 우수라고 하죠, 오늘이. 우리 주식시장은 단순히 얼음이 녹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정말 한여름에 들어간 듯한 분위기입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수 자체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대부분의 업종,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설 연휴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어떤 종목을 포트에 담아두면 그래도 이익을 내는 데 도움이 될까요? 오늘도 그 고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세 종목 나눠드리겠습니다. 전략을요. 일단은 한미약품, 롯데케미칼, 포스코 제각각의 이슈로 급락을 하고 또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어떤 전략 유효할지 잠시 후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여러분들의 종목도 접수 받을게요. 02786-1021-1023번 전화 열어둡니다. 문자번호, 카카오톡 아이디 기억해 두시죠.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한시의징스데이트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지수 이렇게 올라가면 특히 코스닥 지수 2%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는 굉장히 강한 움직임인데요. 오늘 시장의 시장 노트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명절 이후 첫 개장일인 오늘입니다. 기분 좋은 하루가 시작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양지수 많이 올라가는데 우려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미국에서 무역합작법에 대한 어떤 발표가 있었는데 국내 철강주들의 악영향을 줄 만한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철강주들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모습이긴 한데 잠시 후에 전략은 필요할 것 같아요. 건설주들, 증권주들, 제약주들 일제히 강한 모습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자, 시장 한번 내부적으로 들여다볼게요. 코스피가 0.93%의 상승으로 진행됩니다. 오늘까지 나흘 연속의 상승세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2,444선까지 올라선 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수급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 그 철강 업종에 다소 좀 우려감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미국에서 전해진 악재 때문에요. 그런데 이 철강 업종만큼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사재에 나서고 있고요.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외국인은 약간의 순매도로 좀 돌아선 모습, 55억 원 순매도 잡힙니다. 기관은 764억 원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의 상승세가 대단하죠. 장 초반에도 이렇게까지 강하진 않았는데 시간 지나면서 점차 상승폭 확대했고 그 상승폭을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 넘는 상승이고요. 867선까지 올라서 19포인트의 상승입니다. 수급 한번 확인해 볼까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물량 자체가 절대적인 숫자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두 사재를 외치고 있는 방향은 똑같고요. 862억 원 기관 쪽에서 외국인은 598억 원 순배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잠시 후에는 한미약품 악재가 떴습니다. 전략 챙겨드릴 거고요. 또 이외의 종목들도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오늘 체크된 종목들 중심으로 현재 움직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먼저 볼까요? 일제히 강합니다. 그것도 상승폭이 굉장히 큽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 가까운 급등, 신라젠도 8% 급등, 메디톡스, 바이로메드도 전반적으로 강한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자, 종목들 이제 조금 더 이슈가 있는 종목들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CS윈드입니다. 영국 쪽의 그 해상 풍력 관련한 프로젝트의 이 업체가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6% 넘는 상승이었고요. 저희가 이 한시의징스데이트를 통해 이 종목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추천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저 흐름 괜찮은데요. 38,800원 선까지 올라선 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주택 일제히 강합니다. 지난 연말에 유상증자 이슈 부각되고 실적 너무나 안 좋고 이러면서 급락을 했었잖아요. 이제 많이 만회가 된 모습입니다. 수주도 일제히 하나둘씩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고 업황도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분석들이 나와요. 대우조선해양이 9% 넘는 급등,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3% 넘는 상승으로 오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서 신라젠의 움직임이 굉장히 돋보였는데요. 그 항암 치료제인 그 팩사백에 대한 어떤 그 암 공격성을 더 향상시켰다라는 연구 결과가 전해지면서 일제히 강한 모습입니다. 8% 넘는 급등으로 진행되는데요. 최근 움직임의 이 내리막길의 추세에서 돌아설 수 있을까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흐름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92,4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종목별 구체적인 전략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잠시 후에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가진 종목 더 갈까? 지금 팔까?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한 해결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로 신청받습니다. 02-1861-1022-1023으로 전화주세요. 013-3366-8288로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넣어 문자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에서 MTN 오마이스타 검색 후 친구 추가하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연휴 지나고 나서 시장 분위기가 좋은 건 또 괜찮은데, 또 이렇게 또 너무 많이 지수가 올라가다 보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나, 또 팔아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종목에 대한 전략 챙겨드릴 거고요. 오늘 한국투자증권 안뉴스타 김건지 차장과 유스탁 유창희 대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서 살펴드렸던 종목 가운데, 안 좋은 종목 먼저 볼까요? 한미약품 오늘 급락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신약 후보 물질 임상 시험이 중단됐다라는 뉴스 공시를 통해서 이제 전해진 바 있고요. 이런 가운데서 이 한미약품 주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유효성 입증 가능성이 낮다라는 이유가 전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다만 이제 계약금 반환 의무는 없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가 예상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는 나옵니다. 한미약품 8% 넘는 이 급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50만 원 선 아래에서 49만 6천 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미약품 두 분 천장주냐 바닥주냐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두 분 의견 전해주세요. 한미약품 천장입니까? 아니면 주가 지금 바닥입니까? 하나, 둘, 셋. 바닥이다. 두 분 상반된 의견 주신 거죠? 김건희 차장님 의견 먼저 챙겨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좀 안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되어 있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면역 질환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임상 중단이 됐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좀 계속해서 어떻게 그 물질을 가지고 새로운 적용증을 조금 열심히 좀 해보겠다라는 이런 이슈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다른 질환으로 어떻게 보면 임상이 진행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지금 현재 다른 파이프라인에 대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런 가치를 조금 더 낮게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슈는 딱 어떻게 보면 우리 시총이 한 10% 정도 빠지는 게 맞다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 8.5% 정도 이미 어떻게 보면 거긴 다 이미 반영이 돼버린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보다는 여기서부터는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상승 쪽의 기류를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런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것 중에 당뇨 쪽 얘기가 혹시나 망가져 버리면 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들 최근에 갔던 이번 같은 경우는 그게 크게 문제는 아마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올해도 어떻게 보면 다수의 R&D 모멘텀은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7종의 임상이 계속해서 개시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한미약품이 얼마나 더 계속해서 기술력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던 놈이 계속해서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실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기술 수출을 워낙 잘했던 놈이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동사는 계속해서 기술 수출로 계속해서 앞장서서 나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기술력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좀 돌아설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경험상 많이 봤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하루 이틀 빠지면 다시 주가는 상승을 해주더라라는 이런 이슈들을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한 60만 원대를 다시 한번 목표가로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한 45만 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급락이 어느 정도 진정된 뒤에 매수에 가담하는 것이 그래도 조금 편안할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한 어느 정도 수준이면 좀 괜찮다고 이제 오늘 여기서 잡기는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 그렇고 내일 정도까지 해서 내일 이 정도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여기서는 잡으셔도 되고요. 이 정도면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약 바이오의 어떻게 보면 대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미약품이 다시 한 번에 이런 용트름을 다시 해줄 수 있다. 분명히 하루 이틀간은 조금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 나오거나 여기에서는 다시 반등의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죠. 그 중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상 이 시험을 이제 중단했다라는 결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주가가 급락인데요. 다른 쪽에서는 또 아직까지 기대를 걸 만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 같아요. 유창희 대표님의 의견도 한번 챙겨볼까요?
의견 주십시오. 반대 의견을 주셨잖아요. 네, 뭐 큰 게 뭐 추가적으로 뭐 빠질 만한 이슈는 오늘 정도 오늘 반영됐다 치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상승 반전되기 쉽진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2016년에 있었던 그 올무티니 관련해서도 물론 이제 그거와 이거가 좀 다른 부분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들에 한번 있었고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임상 실험 중단이라는 것은 조금 신약 개발 관련해서 공백기가 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뭐 한미약품은 말을 하죠. 뭐 그 이번에 그 임상 실험 중단이 됐지만 새로운 목표 질환을 찾기 위해서 협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새로운 목표 질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된다는 것이죠. 류마티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암이라면은 다른 암 쪽을 찾아보겠습니다만 류마티스 관절염 관련해 그런 치료제가 다른 쪽에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협소하지 않을까. 근데 의미는 크게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거의 뭐 이번에 신약 개발은 포기 수순을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한미약품이 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제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약 관련 주세요. 제가 맞춰볼게요. 네. 당뇨병이에요, 당뇨병. 죄송합니다. 당뇨병, 예, 네, 당뇨병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롤론티스가, 임상 3상에 들어가고 있고, 이것이 이제 빠르면, 이제 그 판매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일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한미약품이 상당히 어떤 기대감을 갖고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러한 것도 이미 주가에 좀 선반영된 측면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약간 위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단번에 주가가 회복하기 힘들다. 오히려 지금 주가 수준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주가 수준에서 어떤 적극적 매수 관점에서 보기에는 조금은 방향성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쓰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뭐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적극 매도다. 그러니까 일단 네네. 갖고 계신 분들도 될 수 있으면 올라오면 올라와서 매도를 하셔야 되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매수하기 좀 힘들지. 지금 매수하기에는 솔직히 좋은 회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을 매수를 해도 충분히 단기든 중장기든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굳이 네네. 안 좋은 악재가 나온 회사를 사기에는 조금은 제외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의견이 너무 달라서요. 이거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굳이 이 회사를 볼 것인가? 아니다. 다른 업체들, 좋은 업체들 많다. 수익 날마다한 종목들. 혹은 그래도 기대감이 있는 다른 쪽의 치료제들이 있는데 그걸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 의견도 한번 잘 좀 조율을 해서 이 중심을 좀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시장에서 급락하고 있는 한미약품을 들여다봤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죠. 이번에는 괜찮은 쪽 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 보겠습니다. 통 큰 배당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실적 잘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주가 계속 올라가요. 52주 신고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뭐 롯데 형제 간의 경영권 분쟁이 수면 위로 올랐지만 롯데케미칼 뭐 계속 잘 나가요. 44만 8천 원 선까지 올라서 오늘도 3% 가까운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더 올라갈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롯데케미칼은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장주를 올려놓을게요. 지금 주가 천장일까요? 아니면 천장 뚫고 더 갈까요? 하나, 둘, 셋. 천장을 뚫는다. 맞습니다. 이번에 유창희 대표님 먼저요. 네, 뭐 롯데케미칼은 뭐 이번 신동빈 회장 구속이 나와서도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올라가죠.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 있었던 10월에 있었던 롯데그룹의 지주사 전환의 가장 큰 저기는 유통 쪽이었거든요. 쇼핑하고 롯데제가 뭐 이런 쪽에 대해서였고 롯데케미칼은 거기서 약간 좀 제외가 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영향이 적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실적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회사는 외부적으로 어떤 악재가 나온다고 해도 버텨주는 부분들이 있지만 실적이 안 좋은 회사는 작은 악재도 흔들리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롯데케미칼은 작년에 상당히 호실적을 발표를 했죠.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중국이라는 것이죠.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부분들이 약간 과거의 방식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환경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동빈 회장 구속에 관련해서
솔직히 신동빈 회장이 전체적인 그룹 총수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롯데케미칼만 담당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롯데케미칼을 담당하는 또 사장 라인이 좀 있고 또 신동빈 회장 구속은 제가 뭐 섣부른 판단이겠습니다만 길어야 3, 4개월 되지 않을까. 다음 2심 재판에서는 집유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도 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백 기간이 길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나온 뉴스는 또 이제 신동주 형이죠. 형이 이제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 관련해 가지고 약간 이제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좀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주주 간의 대주주 간의 싸움이 주가는 또 과거의 사례를 보면 긍정의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롯데케미칼이 내부적으로는 공장 증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완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올해도 상당히 매출이라든지 실적 증가를 기여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올해 배당금을 상당히 높였다라는 것은 앞으로 배당금이 이익이 늘어날수록 배당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들도 주가에는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50만 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좀 끌고 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급하게 좀 올라가는 측면도 없지 않았는데 지금 따라붙어도 된다고 보세요? 솔직히 최근에 급하게 올라갔다고 좀 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정도면은 네, 왜 그러냐면은 합리적이다. 최근 일주일 사이 올라온 거는 좀 단기적으로 급락했다가 올라온 거 있으니까 네네. 급해 보이지만 연초부터 보신다라면 실질적으로 한 20%, 23, 4% 정도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한 2달 정도 걸쳐서 올라온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뭐 가파르게 올라왔다 보기에는 조금은 이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일단은 50만 원입니다. 그 이상도 일단 열어둔다라는 목소리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 차장의 의견도 마저 들어볼게요. 차장님께서는 어떤 시각이십니까? 우선 가장 큰 것은 결국은 실적에 대한 이런 이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뭐 대부분의 마진이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품에 대한 마진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원인은 결국은 중국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2조 9천억대가 넘어가는 모습이었다. 어떻게 보면 깜짝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는데 올해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3조 5천억이 넘어가는 이런 수준을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들이 다들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 이 말만 가지고라도 숫자가 훨씬 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플라스틱 제품이나 이런 화학 제품들이 당연히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모양이다라는 거. 그런데 실제로 공급을 해주는 이런 공급자들이 생각보다 조금 많지가 않아서 그렇게 되면 당연스럽게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런 숫자에 대한 이런 숫자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실제적으로 롯데케미칼이 어떻게 보면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타이탄의 지금 현재 실적이 워낙 지금 현재 서프라이즈하기 위로 올라서고 있다라는 점도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가의 안전판이라고 할 수 있는 배당에 대한 이슈입니다. 실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원래는 4,000원 정도 이런 주던 이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가 깜짝 우리 이제는 1,500원 줍니다라는 그쵸. 얘기를 하면서 올해도 어떻게 보면 실적이 더 늘어나면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배당금을 더 늘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어떻게 보면 바닥을 계속해서 위로 한 단계 한 단계 위로 올려주는 이런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3월 달부터 아마 지금 현재 2월 달에는 춘절 같은 경우가 있어서 수요가 최근에 조금 꼬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3월달에 보면 다시 한번 이런 공급에 대한 이런 얘기, 그리고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수요는 다시 한번 늘어나서 제품 가격이 다시 한번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결국은 시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결국은 뭘로 간다? 실적으로 귀결되어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롯데케미칼은 거기에 아주 부합한 주식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 목표가로 해서 한 50만 원 정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한 43만 원 정도를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격 전략 동일하게 주시는데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도 또 신규 접근을 원하시는 분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가격대 50만 원 선 위로 내다보도록 합니다. 롯데케미칼 살펴드리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조금 우려가 되는 업종 가운데서도 한 종목을 꼽아왔습니다. 미국 쪽에서 들려온 얘기 때문에요. 철강 업종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중 포스코 볼게요. 미국 상무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철강 수입국에 높은 관세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을 권고하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미국향 수출 물량이 큰 업체들은 좀 두렵겠죠? 근데 포스코는 그 물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분석이 나와요. 이런 가운데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조금 유입이 되는 모습인데 오히려요. 주가도 크게 급락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한 약보합선 정도에서요. 36만 3천 원 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 좀 궁금합니다. 포스코는 천장주냐 바닥주냐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포스코 주가 지금 천장입니까? 아니면 바닥입니까? 하나, 둘, 셋. 바닥이다. 그래요? 유창희 대표님 의견 주세요. 네, 뭐 오늘 이제 뭐 미국 무역 확장법 232조가 발표를 했죠. 그래서 뭐 모든 국가의 철강 수입주 제품의 24%를 기본적으로 관세를 부과를 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거기에 포함되는 건데 한국을 비롯해서 뭐 인도, 중국, 러시아, 브라질 특정 국가 12개 국가에 대해서는 한 54% 정도까지 관세를 부과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뭐 캐나다라든지 독일, 일본 등은 작년 정도 수준 혹은 작년 정도 수준에서 조금 더 낮춘 정도의 물량을 수입을 하자라는 이제 권고안을 발표를 했고 이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제 트럼프가 이제 내용을 보고서는 발표를 해야 되죠.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설 지나고 나서 얘기가 나오면서 철강주들이 오전에 좀 많이 빠졌는데 대형 철강사들은 큰 영향은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철강 수입, 미국이 이제 수입하는 그 비중에서 우리나라 3위 정도 된다고 해요. 11.2% 정도 되는데,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전체 수출 물량 중에서 미국 비중이 포스코가 3%, 현대제철이 4%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완제품을 통해서 예를 들어 자동차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들어져서 수출되는 건 있지만 다이렉트로 수출되는 물량은 좀 미미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원래 비중이 적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적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있고요. 반면에 뭐 세아제강이라는 이런 관간 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만은 이들 업체들도 뭐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베트남 쪽에다가 그리고 넥스틸이나 넥스틸 같은 경우도 뭐 텍사스라든지 휴스턴 지역에 혹은 또 태국 같은 지역에다가 생산 설비를 좀 이전했던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영향이 아예 없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나왔던 세탁기라든지 태양광 이런 거는 그 회사가 다이렉트로 영향을 받겠지만 이런 철강제는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출 비중이 적은 반면에 여러 가지 호재성 뉴스는 여전히 남아있죠. 중국이 계속 철강 생산을 감축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의 국가의 수출 회사 그 국가들이 되게 좀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부분들 본다라면은 저는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게 좋다. 오히려 포스코는 연초에 올라왔다가 상승폭에 다 반납을 한 상황이라면은 충분히 올해 실적을 봤을 때는 매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은 단기 목표가는 42만 원 정도. 연말 목표가는 그 이상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점검 드립니다. 그래요. 오늘 뭐 이 포스코 이외에도 급락폭이 큰 종목들 있죠. 세아제강이라든지 앞서 이제 말씀 주셨던 휴스틸도 그런데 이런 종목들도 낙폭이 조금은 돌려놓는 그런 모습을 장중에 지금 포착이 되고 있긴 합니다.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김권진 사장님, 포스코에 대한 시각 들려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포스코 시각 거의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항 수출의 그 비중이 워낙 낮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3%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그렇지만 이 업황의 이런 대장주기 때문에 오늘 아침 시장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뭐 보합부를 뭐 플러스까지도 지금 왔다 갔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포스코에 대한 흐름이 워낙 좋게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줄금 철강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하고 원료탄 가격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포스코 쪽에서 4년간 그룹의 구조조정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다 마무리가 되고 올해부터는 이제 숫자를 많이 내야 되는 이런 흐름이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커진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포스코가 올해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마 4조 2천억 가까이가 지금 현재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철강 산업 같은 경우는 고부가 가치 사업 쪽으로 좀 많이 투자를 하고 비철강 같은 경우는 전기차 소재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 거기에 같은 계열사 포스코의 계열사 같은 경우도 숫자를 많이 좀 찍힐 수 있는 모양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올해 이제 화학과 철강에 대한 이런 이슈들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포스코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표적인 대장주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얼마나 잘 팔려야지 뭐 그런 흐름이 나올 건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그러한 흐름하고 상관없이 이 철강 가격이나 이런 흐름만 보고도 계속해서 숫자는 좋아질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요, 한 44만 원 정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34만 5천 원 정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이 시각 현재 36만 4천 원 선, 또 강보합으로 도라선제 진행되는데요. 두 분 모두 40만 원 윗선 구간까지 한번 올려다보자는 말씀 주시네요. 자, 오늘도 종목에 대한 전략들 챙겨봤고요. 유스탁 유창희 대표, 한국투자증권 아니오스탁 김권진 차장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